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치솟고 있고 일부에서는 벌써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또는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쏙쏙 나오면서 증시를 계속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유가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FOMC가 이제 미국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열리고,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한 3시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하죠, 결과를. 근데 이번 9월 FOMC는 동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향후 전망을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파월이 그동안에 올해 안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이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보면은 좀 우려가 커지는 거죠.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에너지하고 식량을 제외한 근원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또 안심할 만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류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미국에서는요, 10월 1일까지,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그 미국의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고, 거기 미국 지금 부채가 이제 33조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그런 또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미국에서 그 민주당 공화당이 지금 이제 이 예산안 처리를 가지고 또 진통을 겪을 게 또 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증시의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 증시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거의 올해 아마 처음으로 49조 원대로 50조 원대가 밀렸어요. 하향 이탈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는 좀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하락하기만 할 거냐,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FOMC가 지나가고 파월의 발표가 지나가면 당장 21일 미국 증시, 그러니까 21일 새벽에 있는 미국 증시에도 좀 적용이 될 거고, 21일, 늦어도 21일 정도의 우리 증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변수는 파월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일 거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워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은 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포스코 홀딩스를 저는 홀딩을 해도 괜찮다, 이건 눌림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특히 그 마지막에 3시 넘어서 3시 반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그 상승하던 종목 최근 일주일 이상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3일선 정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는데, 동시호가에서 딱 올리면서 3일선 위로 딱 위로 올리진 않았어요. 3일선에 딱 걸쳐서 올려놓는 걸 보고, 그러면 내일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이제 2차전지 쪽이 좀 흐름이 개선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내일 오전 상황이 만약에 좋다고 하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역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약간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오늘도 좀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번 FOMC가 지나갈 때 가장 유력한 어떤 상승 반전 후보라고 하면 역시 많이 빠진 반도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뉴스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어떤 시간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말씀들을 골고루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좀 질문이 아까 있으셔서 오늘 영상에 이제 다루는 종목들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한 종목을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은 좀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03 종목이 올랐고 580 종목이 빠졌습니다. 0.6% 하락했고 코스피 100도 0.56% 하락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약세의 폭은 조금, 약세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약세는 약세다. 그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73 종목이 올랐고 1154 종목이 빠져서 0.83% 하락, 코스닥 150은 0.76% 하락. 자, 이렇게 빠진 이유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했기 때문이고 코스피는 기관이 왕창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더 많이 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까지도 이제 왕창 팔아치웠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달러 환율 0.31% 올라서 1328원대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국제유가는 0.62% 올라서 90.58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좀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달러 가까이까지 근접해서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피는 이번 주 미국의 FOMC를 비롯한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보합 출발한 뒤에 이후 기관 중심의 매도세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 금리 쫄보 맨날 말씀드렸던 금투가 오늘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한 이후 외국인 기관의 중심으로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모멘텀 부재 속에 미국과 중국의 기준금리 경계 심리가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특별한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미국의 9월 FOMC와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지속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또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하락폭이 좀 커졌고 업종별로는 통신 장비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와 기계 장비가 부진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6G 투자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근 계속 하락하던 우리나라 5G 종목들, 통신 장비 종목들이 오늘 그동안에 진짜 몇 년 동안 하락하던 KMW가 상한가를 가질 않나, 에스테크가 계속 오늘도 상한가 가고 좋은 흐름 나오질 않나. 오늘 요 최근에 이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 통신 관련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좀 흥미로운 그 지점이다. 살 게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이 오른 종목은 눈에 띄지 않고요.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약간 좋을랑말랑 했다는 뜻이고요.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오늘 좋았어요. 저도 자동차 부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늘 2% 정도, 1점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좌가 깨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좀 버텨줬고 또 어떤 자동차 부품주도 좀 그냥 그럭저럭 1%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2% 넘어갔다가 한 1% 중반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좀 괜찮은 흐름으로 버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이 눈에 띄진 않고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세 종목 올랐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미국의 머크인가요?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9%대 얘기가 나왔고 상승했고 루니 또 6.8%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 0.7% 상승, 뭐 SM 보합 이 정도였고요. 빠진 종목 보니까 HPSP가 마이너스 4%대 빠졌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포스코 DX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롯데 손해보험이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빠진 업종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DI가 마이너스 9%대, 미래산업이 마이너스 5%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통신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KMW와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솔리드 19%대, IDS 16%대, OE솔루션 16%대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안 좋았는데 위메이드가 어제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9%대 하락이 나왔고 액션 스퀘어가 마이너스 7%대 하락, 위메이드 플레이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일동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우선주가 2%대 올랐고 반면에 유유제약 1우, 신풍제약, 삼일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부강약품, 일동홀딩스, 명문제약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은 펩트론이 9%대 올랐고 애니젠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에드바이오텍이 마이너스 9%대, 아스타 마이너스 8%대, 샤페론 마이너스 7%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101억 원 줄었고요. 코스닥의 KMW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DX, 알테오젠, LNF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BGF 리테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OCI 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CJ ENM, 원익 IPS, 카카오게임즈, 이녹스 첨단소재, TCK 순이었습니다. 자, 국제유가 100달러 코앞이다라는 것, 일부 지역의 현물 이미 돌파했다는 것도 나왔고요.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 그죠? 지금 계속 감산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게 얼마냐면요. 4경 단위까지 올라가요. 4경 3,600조 원인데 이게 이제 다시 셧다운 우려. 셧다운이라는 거는 연방 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또 나올 가능성, 갈등이 늘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식시장, 미국 증시가 또 아마 또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D램 가격에 선행하는 현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렇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올랐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거의 100% 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D램 뭐 이런 가격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SK하이닉스가 더 먼저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의 한국 자동차 판매가 지금 사상 최대치, 역대 8월 중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모비스와 다른 자동차 부품주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좋은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개인이 이틀 연속 매수, 외국인도 63만 주 매수 전환했지만 기관이 262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120만 주를 덜어냈고 하루 매도량으로는 뭐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 최고 많이 팔았고요. 또 금융투자도 108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주가가 7만 원 밑으로 빠졌고요.
저는 7만 원 밑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매수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매수 타이밍 좀 보는 고민을 오늘 밤에 좀 하시고 내일 아침에 들여다보시고 해서 반도체는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외국인이 4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 주가는 어제 올린 9,000원을 그대로 뺐습니다. 기관이 계속 샀지만 역시 투신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개인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큰 그 수급의 어떤 흐름이 크게 돌려놓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꼬여가고 있는 느낌으로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다시 89만 원까지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좀 줄었고요. 기관도 매수세가 줄었고 개인도 매수세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는 활발히 됐는데 일단 한쪽으로 가격이 치우쳐서 거래가 매수 일방적인 우위, 매도 일방적인 우위로 가지 않고 점점점 이제 좀 소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10,000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장 중간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많이 내려갔었는데 59만 3천 원까지 정확히 반등을 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투신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이거는 개인들이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개인 펀드 자금이니까. 사모펀드가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지만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습니다. 약세.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내일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개인만 1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14,000원을 뺐고요. 40만 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도 6일 만에 7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금이 일단 매수 2,200주 매수 우위.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결국엔 포스코 홀딩스의 방향과 같이 간다. 그러면 내일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잘 가면 포스코 퓨처엠도 잘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약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가 3일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자리에서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포스코 퓨처엠도 내일 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커졌고 금투가 매도를 세게 던지면서 주가는 800원을 뺐습니다. 위메이드 어제 올렸던 부분만큼 거의 다 뺐죠. 그래서 외국인이 24만 주나 덜어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하루 매도량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여기에 기관도 매도 우위, 그러면서 개인이 25만 주나 담았죠. 34,700원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시간에 볼까요? 삼성전자 0.14% 100원 오른 69,900원. 에코프로 0.22% 2,000원 빠진 88만 8천원. 포스코홀딩스 0.17% 1,000원이 오른 59만 4천원. 포스코 퓨처엠 0.38% 1,500원이 오른 39만 8천원. 셀트리온 0.07% 100원 빠진 14만 5,500원. 위메이드 0.14% 50원 오른 34,7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삼성전자는 60일선은 깨졌지만 아래쪽에 다시 21선이 있고, 노란색 21선이 있고 21선에서 아래 꼬리 보시면은 21선 부근까지 딱 닿고 올라갔죠. 21선 지지를 최후의 보루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가격대를 이렇게 보시면, 자, 21선 69,475니까 69,500원이라고 보고, 오늘 저가, 저 위쪽에 오늘 저가 보세요. 69,600원. 그러니까 21선을 더 빼지 않고 69,600원에서 저점 지지를 받고 종가가 69,800원, 그러니까 200원을 저점 대비해서 200원을 더 올리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1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21선이 69,500원이니까 69,500원보다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121선 부근에서 살짝 돌죠. 이렇게 도는 모양이 5월에 하락할 때 61선 부근에서 도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때도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동안 61선 타고 돌다가 반등이 나와서 그때 주가가 50만원대 중반에서 150만원까지 3배를 올린 거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도 121선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그때보다는 주가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역시 일단 더 빠지지 않고 121선 부근에서 돌고 있는 이런 구간이고요. 오늘 역시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보시면 121선이 얼마냐면 83만 8천 원, 83만 한 9천 원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점이 88만 원, 종가는 89만 원. 그러면 121선 84만 원 정도까지 안 빠지고 한 4만 원 정도 어떤 격차를 두고 살짝 돌고 있습니다. 121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주가도 더 빠지지 않는다면 곧 만나겠죠. 그게 61선까지 빠졌었던 지난 5월, 6월 그 무렵인데요. 무렵하고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의 주가가 121선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약간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빠졌죠. 음봉이 나왔는데 긴 매물대가 펼쳐져 있고 아래쪽에 노란색 선이 하나 보입니다. 자, 이게 3일선인데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이렇게 보시면 3일선 59만 3천 333 이렇게 돼 있죠. 59만 3천 원. 오늘 종가 59만 3천 원. 저가 58만 8천 원. 58만 8천 원까지 밀렸다가 동시호가에서 쫙 올렸어요. 59만 3천 원까지 되게 멋지게 올렸습니다. 3일선까지 반등을 이제 시켜놓고 끝났기 때문에 장이 내일 이대로 3일선 위로 그대로 올라타면서 그냥 올라간다면 이거는 뭐 급등주가 당일 잠깐 눌림목이 나왔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9만 3천 원이라는 지금 이 3일선이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있죠. 그러면 59만 4천 원 정도니까 시간외가 59만 4천 원, 정확히 59만 4천 원 정도에서 시간외가 멈췄죠. 그런 상황에서 내일 상승세로 지금 미국 선물지수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지수가 버텨주면 약간의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60만 원 회복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버텨주면 포스코 퓨처엠도 잘 갈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일봉이 이렇습니다. 역시 아래쪽에 121선까지 밀리지 않고 결국에는 좀 버텨주고 있죠. 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이제 121선이 얼마냐 하면 121선이 약간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38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39만 6천 원이니까 대략 한 8천 원 정도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래쪽에.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밀린다면 오늘 그 아래쪽에 아래 꼬리를 달지 못하고 저가 그냥 오늘의 최저점 자리가 39만 6,500원이에요. 그러니까 39만 6,500원에서 이제 추세가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외가 올랐기 때문에 시초가가 내일 상승 출발을 할 거고 역시 40만 원 돌파하는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그림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데요. 모든 게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60일선에 눌리고 아래쪽에 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쭉 몰려 있어서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주가가 약세로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메이드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달고 60일선에 눌리면서 하락을 해서 좀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SK 플래닛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어떤 쪽에 좀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위메이드는 크게 이제 하락을 해서 어제 올렸던 부분을 그냥 뭐 다 내줬죠. 지금 다 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은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위메이드가 상당히 많이 그 하락을 이제 주도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올렸던 거를 시간에서 3% 넘게 하락을 시키면서 장중에 급등했던 거를 수익을 다 실현하고 누군가가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누군가가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장중에 급등시켜서 가격을 올려놓고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그리고 그 자리를 오늘 개인들이 채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메이드는 내일 추가 하락이 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위메이드도 지금 34,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동평균선들을 다 깨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빠지기가 좀 어려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매물대도 지금 오늘 35,9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아래쪽 33,800원 정도 되는 그 자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4,700원. 이 1년 일봉으로 넓혀보니까 34,700원이 매물대 바닥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34,700원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6개월치 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아래로 33,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1년치 일봉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34,700원의 매물대가, 긴 매물대가 하나 형성이 되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에가 좀 빠졌기 때문에 50원 올랐기 때문에 내일 아마도 그냥 그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방향은 내일 아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미국 선물지수 볼까요? 선물지수가 뭐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기는 하죠.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다우 25포인트, S&P 500 4.5포인트, 나스닥 13.75포인트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 개장 앞두고 다우 마이너스 30, S&P 500 마이너스 3.25, 나스닥 마이너스 20. 지금 다시 또 개장 앞두고 하락 전환을 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이제 아직 한 20여 분, 한 25, 6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고 조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선물지수가. 그렇다면 미국의 주요 종목들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잠깐 미국 주요 종목들 현재 이제 아침 시초가 출발가, 예상 출발가를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3%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0.02%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0.02니까 뭐 강보합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엔비디아가 0.08% 상승 출발, 역시 강보합 정도. 어제 빠졌던 두 종목은 강보합. 엔비디아는 0.04 마이너스 0.04로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도 0.01 뭐 보합 마이너스 0.02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이제 보합권 마이너스 0.05 조금씩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 볼까요? 애플 0.03 플러스, 그러니까 강보합권에서 지금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마이크론 볼까요? 마이크론은 0.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인텔 0.55% 상승 출발, 퀄컴 0.67% 상승 출발. 지금 일단 미국 반도체들 좋을 것 같아요. 온 세미컨덕터 볼까요? 0.11% 상승 출발. 지금 반도체들은요, 지금 일제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도 내일 괜찮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 볼까요? 아까 그 포드모터 마이너스 0.16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루시드 그룹 0.71% 상승 출발,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0.38% 하락 출발, 니콜라 어제 32% 올랐는데 오늘 2.52% 역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니오 마이너스 6.6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양자 컴퓨터
아이온 Q는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0.9%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 전환을 한 게 좀 걱정되는데, 일단 보합권에서, 미국 대형주들은 보합권에서 개장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증시 지금 한 2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나스닥 개장을 하는데요. 그 전에 빨리 해서 아마 개장 무렵쯤이면 재빨리 편집을 하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짧아가지고 영상이요.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